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면 사랑은 식는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사랑은 거리 때문에 식지 않습니다. 말이 없어서 식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붙드는 한마디가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만나는 것을 관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주 만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말을 남기느냐입니다. 얼마나 오래 함께 있었는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울림으로 남아있는가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착각합니다. 선물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하다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자는 화려한 말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비싼 것에 끝없이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진심이 담긴 정확한 말에 오래 남습니다. 마음을 안심시키는 말, 존재를 인정하는 말, 기다림을 헛되게 만들지 않는 말, 그리고 관계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에 여자는 평생 흔들립니다. 만나지 못한 시간이 길수록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립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인가? 그는 여전히 나를 마음에 두고 있는가? 내 자리가 아직 남아있는가? 이런 질문은 소리 없이 자라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수없이 무너집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네 마디입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짧아야 합니다. 짧고 깊어야 합니다. 단순하지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네 마디가 여자의 외로움을 붙잡고 의심을 잠재우고 기다림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자는 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자는 사랑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 기분이 어떤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지금 다정한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뜸해진 시간에 아무 말이나 던지면 안 됩니다. 빈 말은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애매한 말은 더 큰 불안을 낳습니다. 대충 건네는 다정함은 오히려 상대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진짜 이유는 싸움이 아닙니다. 침묵입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애매함입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확신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관계가 여기서 무너집니다. 서로 미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끝납니다. 누구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 안까지 올라온 말을 삼키고 다음에 하자며 미루고 괜찮겠지 하며 넘기다가 결국 늦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표현보다 체면을 앞세웁니다. 보고 싶다는 말이 쑥스럽습니다. 네가 소중하다는 말이 어색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다는 말이 부담스럽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존심이 관계를 죽입니다. 체면은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침묵은 사랑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묵묵함은 늘 신뢰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어떤 침묵은 책임감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들립니다. 어떤 무뚝뚝함은 진중함이 아니라 냉정함으로 남습니다. 본인은 진심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버려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계산도 아닙니다. 상대를 붙잡기 위한 얕은 요령도 아닙니다.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논리보다 해석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도했는가 보다 상대가 무엇으로 느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바빴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나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느낍니다. 나는 조용히 책임을 다했다고 믿지만 상대는
나는 마음을 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바로 여기서 관계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네 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입니다. 약속입니다. 복원입니다. 잃어가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기둥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섬세합니다. 겉으로는 버티지만 속으로는 기억합니다. 당신이 해준 말 한마디를 기억합니다. 하지 않은 말 한마디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꽃보다 오래 남고 어떤 침묵은 칼보다 깊게 박힙니다. 당신이 정말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언어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보여야 합니다. 진심이 있다면 들려야 합니다. 마음이 남아있다면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토록 중요한 순간에 끝내 말을 잃어버리는지 그 더 깊은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상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서툴러집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하는데 소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아끼게 됩니다. 상처를 줄까 두렵고 거절당할까 두렵고 내 진심이 가벼워 보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관계를 망치는 것은 서툰 말이 아닙니다. 끝내 하지 않은 말입니다. 어설픈 표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침묵입니다. 마음이 있는데도 전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랑이 있는데도 확신을 주지 않는 습관입니다. 바로 그것이 수많은 관계를 조용히 병들게 만듭니다. 여자가 지치는 이유는 기다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게 되는 순간부터 지칩니다. 그는 왜 연락이 뜸해졌는가? 그는 왜 바쁘다는 말만 남기는가? 그는 왜 분명한 표현을 피하는가? 그는 왜 내 불안을 알아주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이 하루 이틀 쌓이면 사랑은 점점 기쁨이 아니라 시험이 됩니다. 설렘이 아니라 인내가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추측이 길어지면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줄이고 감정을 숨기고 먼저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뒤로 물립니다. 바로 그때 관계는 겉으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말합니다. 나는 변한 것이 없다고, 마음은 여전하다고, 상황이 바빴을 뿐이라고. 그러나 상대는 당신의 마음속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상대의 의도가 아니라 드러난 태도로 사랑을 판단합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보고 싶어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대는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조용히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대는 자신이 외롭게 버텨야 했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는 마음보다 전달이 중요합니다. 진심보다 표현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은 반드시 표현을 통해서만 상대의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중년의 관계가 더 복잡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감정이 앞섭니다. 그리우면 말합니다. 불안하면 묻습니다. 서운하면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감정보다 품위를 지키려 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 합니다.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는 초라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는 매달리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 합니다. 이해하는 척 합니다. 성숙한 척 합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 뒤에는 설명되지 않은 외로움이 쌓여갑니다. 중년의 관계가 무너질 때는 대개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조용히 식습니다. 조용히 멀어집니다. 조용히 포기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특히 여자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는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참는 동안 더 깊게 해석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 사람은 나를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내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인가? 여자가 진짜 지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더는 특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기다려도 되는 사람인지 끝까지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을 때입니다. 그 모호함이 여자의 마음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듭니다. 문제는 많은 남자들이 이 지점을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데 있습니다. 여자가 조용해지면 괜찮아진 줄 압니다. 따지지 않으면 이해한 줄 압니다. 기대하지 않는 듯 보이면 성숙해진 줄 압니다.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포기의 시작입니다. 더 말해도 바뀌지 않으리라는 체념입니다. 더 기대해도 상처만 커지리라는 자기 방어입니다. 사람은 실망이 반복되면 분노보다 먼저 정리를 시작합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추억을 정리합니다. 마음이 떠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없이 작은 실망들이 모여 마침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네 마디가 중요합니다. 그 네 마디는 단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던 해석을 바꾸는 말입니다. 잘못 굳어가던 마음의 결론을 멈추게 하는 말입니다. 여자가 가장 괴로운 것은 사실보다 상상입니다. 그는 나를 잊어가는 것 아닐까?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진 것 아닐까? 나는 이제 그의 미래에 없는 사람 아닐까? 이 상상은 무서운 속도로 커집니다. 그리고 한번 커진 상상은 침묵만으로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말로 끊어야 합니다. 확신으로 끊어야 합니다. 존재를 인정하는 언어로 끊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자는 완벽한 남자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옆에만 있는 남자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잊지 않는 남자,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남자, 상황이 멀어져도 마음까지 멀어지지 않는 남자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사랑을 마음속 충성으로만 증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배신하지 않았다고, 나는 딴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나는 내 방식대로 성실했다고. 그러나 관계는 혼자 지키는 충성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느낄 수 있는 안정으로 유지됩니다. 상대가 붙잡을 수 있는 확신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상대의 감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처 위에 상처를 얻는 일입니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토록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지 보아야 합니다. 왜 연락의 간격보다 말의 온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아야 합니다. 왜 오랜 기다림 끝에 단 한마디로 울기도 하고 단 한마디 때문에 영영 다치기도 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이성보다 깊은 곳에서 먼저 결정됩니다. 사랑도 그렇고 단념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녀를 붙잡고 싶다면 이제는 하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관계를 위태롭게 만든 것은 거리만이 아닙니다. 바쁨만도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는 당신도 모르던 두려움, 체면, 표현의 인색함, 그리고 사랑을 사랑답게 전달하지 못한 오래된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생을 오래 살아낸 사람의 언어는 점점 단순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겪은 사람일수록 복잡한 기술보다 근본을 붙듭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재주가 아닙니다. 원리입니다. 순간의 기분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관계를 붙드는 힘도 결국은 같은 곳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자주 연락했는가 보다 어떤 존재로 남아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말했는가 보다 어떤 진실을 전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가 가볍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는 확신, 상황이 바뀌어도 쉽게 밀려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믿음, 거리가 멀어져도 마음의 자리까지 잃지는 않았다는 안도감, 바로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여자는 이 확신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바쁜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잠시의 거리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없으면 모든 시간이 벌이 됩니다. 하루가 길어지고 침묵이 칼이 되고 작은 변화 하나도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문제의 핵심은 시간이 아닙니다. 해석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바꾸는 힘은 결국 언어에서 나옵니다. 김영석 교수의 사유에는 늘 인간 존엄에 대한 믿음이 흐릅니다. 사람은 소유물이 아니며 사랑도 지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붙잡는다는 것은 상대를 움켜쥐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머물고 싶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자가 평생 곁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힘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안으로 묶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으로 붙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존중과 신뢰와 진실로 마음의 집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해 주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작아지지 않는 곳에 오래 머뭅니다. 자신이 기다린 시간이 헛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 곁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사랑을 오해합니다. 사랑은 감정을 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존재를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상대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관계는 강렬할 수는 있어도 깊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하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관계는 오래갑니다. 김영석 교수가 평생 강조해 온 것도 결국 인간을 살리는 가치였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소모시키는 사랑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상대를 살아나게 하는 사랑만이 시간을 이깁니다. 그렇다면 왜 네 마디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네 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대의 존재를 다시 제자리에 놓아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버림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말, 지금의 거리가 마음의 후퇴가 아니라고 확인해주는 말, 상대가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말, 그리고 이 관계가 우연이 아니라 의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설명보다 선언에 더 크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애매한 배려보다 분명한 확신에 더 깊이 안도합니다. 여자가 오래 기억하는 말은 화려한 수사가 아닙니다. 나는 네 자리를 알고 있다. 나는 너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나는 이 관계를 놓지 않는다. 이런 진실의 언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더 깊은 원리가 있습니다. 끌어당김은 욕망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상태에서 생깁니다. 불안한 사람은 불안을 전달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을 퍼뜨립니다. 반대로 중심이 선 사람은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자기 마음에 진실한 사람은 상대의 마음에도 신뢰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붙잡고 싶다면 먼저 자기 안의 상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하는 말은 상대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조급해서 꺼내는 말은 오히려 상대의 숨을 막히게 합니다. 그러나 존중에서 나온 말, 책임에서 나온 말,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 말은 다릅니다. 그 말은 상대를 밀어붙이지 않으면서도 깊이 닿습니다. 붙잡지 않으면서도 오래 남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관계에서 실수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심만 있으면 상대가 알아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음을 읽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는 늘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심이 있다면 해석될 수 있는 형태로 건네야 합니다. 김형석 교수의 삶의 철학도 결국 실천 없는 사유는 반쪽이라고 말해줍니다. 생각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말이 되어야 하고, 태도가 되어야 하고, 반복되는 진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 충실함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의 삶 속에서 실제 위로가 되지 못한다면 아직 절반에 머문 것입니다. 결국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기분에 따라 다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나지 못하는 날에도 관계를 방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침묵으로 상대를 시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체면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오래갑니다. 그 사람만이 떠나려는 마음을 다시 돌아서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 존재가 안전한 곳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그녀를 평생 곁에 머물게 하는 힘은 매달림이 아닙니다. 소유욕도 아닙니다. 존재를 존중하는 언어,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리고 관계를 책임지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리를 안다고 해서 곧바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진실을 알면서도 정작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단계에서 그 침묵을 깨는 방법이 시작됩니다.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타고난 말솜씨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복잡할수록 실패합니다. 꾸밀수록 어색해집니다. 가장 강한 말은 늘 단순합니다. 가장 오래 남는 말은 늘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네 마디에 담아 전하는 것입니다. 첫째, 보고 싶었다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약한 말이 아닙니다. 매달리는 말도 아닙니다. 존재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오래 만나지 못한 시간 속에서 상대가 가장 먼저 듣고 싶은 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내 부재가 당신에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확인입니다. 보고 싶었다는 말은 그 확인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아낍니다. 쑥스럽기 때문입니다. 체면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체면이 관계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보고 싶었다는 한마디가 오히려 당신의 진심을 가장 짧고 강하게 증명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던지지 마십시오. 입에 붙은 인사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그 사람이 떠올랐던 순간을 붙잡은 뒤 말하십시오. 그러면 말에 무게가 생깁니다. 말이 아니라 기억으로 전달됩니다. 둘째, 당신이 여전히 소중하다고 말하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더는 특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자신이 삶의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다고 느끼는 순간 급격히 지칩니다. 그래서 소중하다는 말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자리의 확인입니다. 내 자리가 아직 여기 있다는 선언입니다. 네가 내 삶에서 가벼워지지 않았다는 증언입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장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짧아야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전달입니다. 눈치를 보지 말고 얼버무리지 말고 중간에 농담으로 흐리지 마십시오. 무게 있는 말은 무게 있게 남겨야 합니다. 셋째,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이 말이 관계를 복원합니다. 사람들은 사과를 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사과는 관계의 무너진 균형을 다시 세우는 힘입니다. 특히
오래 만나지 못한 관계에서는 상대가 겪은 외로움이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로움은 시간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정이 해결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잘못을 전부 뒤집어 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본다는 뜻입니다. 내 기다림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한마디가 들어가는 순간 상대의 굳어있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곧바로 붙이지 마십시오. 사과 뒤에 변명을 붙이면 사과의 힘은 사라집니다. 먼저 온전히 인정하십시오. 먼저 상대의 시간을 보아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말이 방어가 아니라 위로로 들립니다. 넷째,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기둥입니다. 보고 싶었다는 말이 감정을 열고, 소중하다는 말이 존재를 확인하고, 미안하다는 말이 상처를 어루만진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관계의 방향을 세웁니다. 사람은 감정만으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미래의 그림이 보여야 견딥니다. 특히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는 지금의 거리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이 관계가 점점 희미해질지 두려워집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방향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 관계를 가볍게 두지 않습니다. 상황이 멀어도 마음까지 멀어지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을 담아 분명히 말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비로소 현재의 불안을 미래의 확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네 마디를 전하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먼저 그리움을 열고, 다음에 존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처를 인정하고, 마지막에 방향을 세우십시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고만 말하면 상대는 자신의 외로움이 무시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고 싶었다는 말로 문을 열면 마음이 먼저 풀립니다. 소중하다는 말로 자리를 확인하면 경계가 낮아집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상처를 보듬으면 응어리가 녹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로 미래를 보여주면 비로소 신뢰가 생깁니다. 이 순서는 단순한 화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안심하는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이 말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연습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천천히 3번 말해 보십시오.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장을 입에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익히십시오. 말하면서 스스로 불편한 부분이 어디인지 느껴보십시오. 보고 싶다는 말에서 체면이 걸리는지, 소중하다는 말에서 진심이 막히는지, 미안하다는 말에서 자존심이 저항하는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에서 확신이 부족한지 살펴보십시오. 바로 거기에 당신 관계의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그 약점을 먼저 인정해야 말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전달할 때는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네 마디는 신문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문장이 아닙니다.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한 문장입니다. 답을 강요하지도 마십시오. 왜 아무 말이 없느냐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역할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은 즉시 폭발하지 않아도 조용히 스며듭니다. 조용히 남습니다. 조용히 해석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은 말을 던지고 곧바로 결과를 확인하려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관계를 살리는 언어는 압박이 아니라 여백 속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4마디를 알고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또다시 마음속 작은 목소리가 당신을 붙잡는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작은 목소리 때문에 많은 관계가 마지막 문턱에서 무너집니다.
지금 말하면 너무 늦은 것 아닐까? 괜히 진심을 꺼냈다가 더 초라해지는 것 아닐까? 내가 먼저 다가가면 약해 보이는 것 아닐까? 상대가 이미 마음을 닫았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한번 시작되면 사람은 끝없이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는 사이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상처는 더 굳어집니다. 타이밍은 더 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상대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늘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신중함처럼 보입니다. 품위처럼 보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지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같습니다. 거절당할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내 진심이 가볍게 취급될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내가 애쓰는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결국 사랑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자존심과 공포의 결합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잃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지키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계산적이 되고 가장 소극적이 되고 가장 늦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진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기 마음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강한 사람은 차갑게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도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체면보다 관계를 더 크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상처받을 가능성보다 사랑을 지킬 가능성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이것이 중년의 품격입니다. 무표정하게 참는 것이 품위가 아닙니다. 진실을 존중하는 것이 품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반문을 합니다. 내가 먼저 진심을 보였는데도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마디를 전했는데도 차갑게 반응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말이 즉시 기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한 말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말의 첫 번째 목적은 상대를 조종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의 비겁함을 넘는 데 있습니다. 당신 안에 침묵을 끊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미루고 숨기고 눌러왔던 진심을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달라집니다. 결과 이전에 사람이 바뀝니다. 관계 이전의 태도가 바뀝니다. 바로 그 변화가 다음 문을 엽니다. 또 하나의 저항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라는 핑계입니다. 나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자기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래된 회피의 문제입니다. 표현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하지 않고 살아온 것뿐입니다. 처음이 어색한 것은 당연합니다. 낯선 근육이 떨리는 것처럼 마음도 떨립니다. 하지만 떨린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떨림이 있다는 것은 그 말이 진짜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익숙하고 능숙한 말보다 서툴지만 숨기지 않은 말이 더 깊이 닿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의 기억 때문에 주저합니다. 예전에 표현했다가 오해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심을 보였다가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다가갔다가 더 외로워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라 단정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법칙처럼 믿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 미래를 닫아버립니다. 상처는 경험일 뿐 예언이 아닙니다. 한번 아팠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결과가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언어, 제대로 된 타이밍, 제대로 된 중심으로 전하는 진심은 과거와 전혀 다른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당신에게 침묵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저항도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 익숙해져서 지금 아니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입니다. 언젠가 말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내 마음쯤은 알고 있겠지 하는 안일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관계를 가장 빨리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익숙함 속에서 가장 쉽게 소홀해집니다. 가까울수록 설명을 생략하고 오래된 관계일수록 확신을 건너뜁니다. 그러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말해야 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더 확인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는 더 깊게 남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의 침묵은 지나가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침묵은 오래 박힙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오늘 결심해야 합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상대의 반응을 모두 예측한 뒤에야 움직이지 않겠다고, 내 체면이 아니라 관계의 생명을 먼저 보겠다고. 이것이 저항을 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에서만 반복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꺼내십시오. 소리 내어 말하십시오. 짧게라도 기록하십시오. 내가 왜 이 말을 해야 하는지, 왜 지금 미루면 안 되는지, 왜 이 관계를 가볍게 두어서는 안 되는지 스스로에게 분명히 선언하십시오. 마음은 생각만으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선언으로 바뀝니다. 작은 용기로 바뀝니다. 한 번의 실행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거절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진심을 들킨 뒤에 자신이 낯선 것입니다. 그 낯쨈을 견디십시오. 당신은 초라해질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랑 앞에서 솔직한 사람이 되는 일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미숙함을 통과하십시오. 누구나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떨립니다. 그러나 그 떨림을 지나지 않고는 어떤 관계도 깊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을 평생 곁에 두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숨지 않는 용기입니다. 해야 할 말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끝내 그 말을 건네는 책임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관계를 막아선 벽은 바깥보다 안에 더 많습니다. 의심, 자존심, 과거의 상처, 익숙함, 회피, 그리고 스스로를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규정해버린 오래된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그 벽을 넘는 순간 당신은 단지 한 관계를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음 단계에서 그 변화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해집니다. 이제 당신은 단지 누군가를 붙잡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당신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답장이 늦으면 불안해지고 말투가 짧아지면 상처받고 거리가 멀어지면 사랑도 멀어졌다고 해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당신은 감정의 파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의 중심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정합니다. 그러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의 얼굴입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나는 늘 상대의 확신만 기다리는 사람인가? 나는 침묵으로 불안을 키우고 상상으로 상처를 만들고 자존심으로 기회를 놓치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관계가 바뀌어도 늘 비슷한 고통을 반복합니다. 사람만 바뀔 뿐 패턴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관계를 구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심을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을 감정의 충동이 아니라 책임 있는 태도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을 새롭게 규정해야 합니다. 김영석 교수의 철학이 오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주어진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 위에 자신을 세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상처받는 사람으로 자신을 정의하면 당신의 말은 늘 두려움에서 나올 것입니다. 당신이 늘 기다리는 사람으로 자신을 규정하면 당신의 침묵은 점점 원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존중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진실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다시 정의하면 당신의 언어와 태도와 눈빛은 달라집니다. 같은 네 마디를 말해도 완전히 다른 힘이 실립니다. 말의 힘은 문장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존재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조용하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따뜻하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나를 잃지 않습니다. 나는 기다리게 하지 않기 위해 말하고 불안하게 하지 않기 위해 확인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 중심을 세웁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새로운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자기 모습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끝까지 변하지 못합니다. 나는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평생 침묵을 운명처럼 안고 삽니다. 그러나 나는 진심을 품위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순간 행동의 문이 열립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관계가 바뀝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은 날의 사랑과 달라야 합니다. 더 뜨거운 말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은 중심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순간의 감정으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감정보다 안정, 자극보다 신뢰, 설렘보다 확신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은 상대를 들뜨게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늘 화려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분명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몰아붙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래 남습니다. 그런 사람 곁을 사람은 스스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상대의 사랑을 확인받으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믿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왜 불안해하는지 답답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한가? 왜 이렇게 자꾸 확인하려 하는가? 왜 이렇게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불안 뒤에 있는 외로움을 봅니다. 예민함 뒤에 있는 상처를 봅니다. 확인 욕구 뒤에 있는 두려움을 봅니다. 그래서 판단보다 이해가 먼저 나옵니다. 방어보다 위로가 먼저 나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사랑은 한 단계 깊어집니다.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는 힘이 아니라 상대를 안전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관계는 결국 말보다 분위기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가 오래 남습니다. 늘 조급하고 불안한 사람 곁에서는 상대도 지칩니다. 늘 침묵하고 닫혀 있는 사람 곁에서는 상대도 스스로를 숨기게 됩니다. 그러나 중심이 있는 사람, 함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말이 짧아도 진심이 분명한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풀립니다. 숨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말의 온도를 잃지 않는 사람, 거리가 멀어도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 잠시 흔들려도 끝내 관계를 가볍게 두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변화이기 전에 당신 자신의 품격을 위한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로 평가받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자주 연락했는가 보다 어떤 무게의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당신이 기다릴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당신의 말이 시간을 견디는 사람의 말인가? 바로 그것이 결정합니다. 여자가 평생 곁에 머무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화려함 때문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 사람 곁에서 초라해지지 않는다는 확신, 내가 이 사람 곁에서 작아지지 않는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사람은 끝내 관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예전의 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나로 살아갈 것인가? 침묵으로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한 언어로 관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설 것인가?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정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관계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절반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새로운 당신이 오늘 어떤 다짐으로 이 관계를 우주 앞에, 자기 삶 앞에, 자기 운명 앞에 새겨 넣을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언하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은 우연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지켜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고 해서 관계가 저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이 있다고 해서 상대가 반드시 안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결심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침묵으로 사랑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체면 때문에 진심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상대의 불안을 예민함으로 몰아붙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정말로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것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리가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문제는 말하지 않은 진심, 전하지 않은 확신, 인정하지 않은 상처, 그리고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 침묵을 습관으로 만들어버린 오래된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더 큰 희망도 보았습니다. 관계는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그 시작이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정확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네 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서약입니다. 많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다시 망설입니다. 정말 이 말이 통할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이미 멀어진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늦었다고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늦는 길입니다. 두렵다고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상실입니다. 사랑은 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 놓칩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관계의 시간을 다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거창한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보다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체면보다 상대의 상처를 먼저 보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나는 사랑을 받기만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평생 곁에 머무는 사람을 만드는 힘은 소유가 아닙니다. 통제가 아닙니다. 불안으로 묶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 흔들림 없는 태도, 책임을 피하지 않는 진심입니다. 여자는 완벽한 사람 곁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가 함부로 다뤄지지 않는 사람 곁에 남습니다. 자기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 곁에 남습니다. 힘들어도 끝내 관계를 가볍게 두지 않는 사람 곁에 남습니다. 결국 사람을 오래 붙드는 것은 매력보다 신뢰이며 열정보다 안정이며 순간의 설렘보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말의 무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 자신에게 약속하십시오. 나는 사랑을 아끼는 척하며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뚝뚝함을 성격이라 부르며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원래 표현이 서툰 사람이라고 나를 가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불안 속에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외로움을 가볍게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진실하다면 반드시 그 진실이 상대에게 닿는 형태로 전해지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 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 품격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오늘부터 살아야 할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만 감동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선언하십시오. 말은 현실을 만듭니다. 반복되는 선언은 태도를 바꿉니다. 태도가 바뀌면 관계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의 입술로, 당신의 손끝으로, 당신의 삶으로 이 다짐을 새기십시오. 아래에 이렇게 남기십시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불안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진심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관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결심을 흔들리지 않게 붙드는 첫 번째 인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오래된 침묵을 끊는 첫 번째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관계를, 당신의 태도를, 당신의 남은 인생의 품격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후반부는 무엇을 더 가지느냐보다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사랑했는가 보다 얼마나 깊고 반듯하게 사랑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의 존재가 상대에게 쉼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삶의 굴곡이 찾아와도 쉽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이 안전한 곳, 자기 존재가 존중받는 곳, 자기 기다림이 의미를 얻는 곳을 평생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아직 당신은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네 마디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사랑을 원하는 사람을 넘어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